네, 우선 오늘은 두 명이서 진행을 하고요. 아마 우리 이 반의 총원이 이제 한 명이 또 줄어가지고 전체 총원은 세 명으로 수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걱정이네요. 개인적으로는 갑자기 이제 인원수가 줄어가지고 이 반이 폐강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걱정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반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하신다면은 그런 이야기가 만약에 들린다 할 때 그때 한번 넌지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잘 한번 또 다른 반에 가셔도 저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여러분이 좀 생각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그냥 괜히 걱정을 심어드려서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인원수가 적으니까 갑자기 이제 여기서 이 반을 굳이 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기존에 있는 잘하는 아이들이랑 같이 협력이 어떨까? 이런 이야기가 들릴 수 있을까? 그냥 한번 얘기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우선은 오늘은 진도를 어디부터 나갈 건지 제가 한번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진도는요, 지난 시간 공통수학 2에서 연습문제 숙제를 드렸죠. 연습문제 1번부터 28번까지에 대한 숙제를 제가 드렸고요. 그 외에 계산력 프린트, 그 숙제 된 역시 계산력 프린트 푸셨나요? 진짜 이러는데 학교에 있는 맞지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주영이 계산력 프린트 지금 이거는 프린트만 했어요. 프린트만? 미쳐버리겠네. 자,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숙제 우선순위를 잡아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우선순위는 먼저 블루프린트예요. 블루프린트고요. 계산력 프린트는 약간 차후로 해두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계산력 프린트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실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숙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싶으면은 블루프린트를 꼭 우선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은 일단 오늘 블루프린트 1번부터 28번까지의 모든 풀이를 다 해드릴 겁니다. 모든 풀이를 다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게 그냥 가장 기본적인 오늘 수업의 목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는 속도를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금방금방 따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도를 조금 더 빼면 원의 방정식을 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일단 그거는 제 정말 궁극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기본적인 목표인 이 연습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연습 문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영이는 풀이 한번 쭉 보시면서 정리 잘 해주시고요. 개인적인 제 조금 다음 방향이라고 해야 돼요. 다음 행동을 제가 좀 말씀드려보자면은 한번 그 풀이대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네, 그게 좀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다음 프레임워크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프레임워크를 쉽게 따라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하진이 같은 경우에는 이 풀이대로 잘 풀었는지 한번 보시고요. 먼저 정답부터 한번 불러드려볼게요. 1번에 1번, 2번 이렇게 불러드리면 4, 2, 2. 주영이도 정답 뭐 다른 데 한번 적어주세요. 4, 2, 2. 그 다음에 4번부터 2, 3, 5. 그 다음에 7번에는 11이고요. 3, 5. 11, 3, 5. 10번, 연습문제 10번, 13, 4, 5. 그 10번까지 저번에 해가지고 10번까지밖에 안 풀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 풀었어요? 네. 아, 그러면 그냥 정답 계속 쭉 불러드릴게요. 뭐지? 좋습니다. 13번에 5. 그 다음에 14번에 3. 15번에 24. 16번 3. 17, 18. 18번에 2. 19번에 15. 20번에 2. 21번에 3. 22에 4. 23, 24, 29번 3, 5, 4. 그리고 26, 27, 28, 1, 1, 2.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이러면 되겠다. 제가 일단 10번까지는 제가 풀이를 한번 쭉 해드릴 거고요. 그러면 11번부터 안 푸신 거죠? 11번부터는 여러분들이 제가
약간 푸는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조금 풀어본 다음에 저하고 같이 이야기해보는 그렇게 한번 진행할게요. 좋아요. 그래, 다음부터는 둘이 숙제를 안 해보면 둘이 말을 맞춰와요. 농담입니다. 맞춰오기만 해봐 죽여버려. 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수직선 위의 2점 3 그리고 7에 대해서 어떤 점 P가 찍혀 있고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AP 더하기 BP가 8을 만족시킬 때 OP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P의 좌표를 X로 둔 다음에 X의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먼저 3과 그 다음에 7을 이 A하고 B를 한번 찍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수직선이 이렇게 쭉 존재할 때 이 수직선 상에서 이제 P가 위치하는 곳은 크게 세 가지 영역이 될 거예요. A보다 작은 영역, A와 B 사이 영역, 그리고 B보다 큰 영역.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제 AP 더하기 BP가 8보다 작거나 같다. 이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요거는 식을 한번 써보면요. AP의 길이는 X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절대값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치? X 빼기 3. 그러면은 X가 만약에 3보다 크면은 그냥 X 마이너스 하면 되고 X가 3보다 작으면 3 마이너스 X가 되겠지. 그리고 이거랑 마찬가지로 BP는 X 빼기 7 그리고 절대값 얘가 8보다 작거나 같다. 결국엔 절대값 두 개인 절대값 부등식을 푸는 문제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절대값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푸는 거는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두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을 때, 세 번째 x가 7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각각 식을 한번 써보면은 얘는 10-2x가 8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는 그냥 지금 저 식 자체가 이제 얘는 4는 8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x-10은 8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얘는 그냥 기입단 얘는 기본적으로 항상 설립하는 거니까 그냥 이것 자체가 먼저 정답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얘는 문제를 풀면은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로 나와요. 근데 얘일 때 이거인 거니까 두 개의 공통 범위를 써서 1 그리고 3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x가 이제 풀어보면은 x가 9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x가 7 이상일 때 요런 범위를 만족하는 거니까 이것도 똑같이 공통 범위를 쓰면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이 꼴을 자세히 보면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걸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하고 즉 3에서 이미 딱 만나버리죠. 그러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은 순간에 여기서도 7보다 작거나 7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다를 여기서 7에서 또 만나버리죠. 그래서 전체적인 답은 x의 범위가 이렇게 되니까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각각 9, 1 그래서 얘네들 더한 10이 정답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일단 대수적으로 푸는 거는 이렇습니다만 우린 여기서 이 의미를 하나 더 가져가 봐야 돼요. 자, 우리 생각해 볼게요. 솔직히 2번은 안 풀어도 돼요. 왜? 2번에서는요 P가 그냥 여기 넥을 찍히는 거잖아. 그러면 P 더하기 PB는 결국 이 AB의 길이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그냥 애초에 이거는 얘는 AB 그래서 길이가 4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조금의 방법은 그냥 얘는 풀지 않는다. AB의 길이를 구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여기 이 풀이까지 해서 질문 있습니까? 그럼 넘어갈게요. 이 수직선이 일단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지만 이제 좌표 평면에서의 내용도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주어져 있는 식이 부정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은 0을 만족하는 정수 xy를 좌표평면의 점 x, y로 나타낼 때 이 점들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넓이는 이라고 얘기하네요.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힌트를 알 수 있는 게 솔직히 얘네들을 점 찍었을 때 사각형 된다고? 그럼 점 몇 개 나온다? 4개 나온다. 이거를 어렵지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이 식이 지금 부정방정 형태이니까 부정방정식을 푸는 기본적인 방법은 얘네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완벽하게 인수분해가 되진 않지만 그걸 덜 인수분해하는 형태. 그러니까 어쨌든 좌변 이렇게 x, y가 들어가 있는 이런 항들을 모 곱하기 모꼴로 만든다. 그러니까 괄호 곱하기 괄호꼴로 만든다 라고 하는데 먼저 x, y가 되려면은 x에다가 y를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한쪽은 x, 한쪽은 y 이런 식으로 채워놓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x가 되려면 여기 뒤에 더하기 1이 와야 되고요. 더하기 y가 되려면 더하기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부정방정식을 풀고 이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넘기면 1이 되는데 내가 이 식을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플러스 2를 사용했기 때문에 플러스 1이 돼서 2가 될 겁니다. 그치? 근데 부정방정식은 항상 그 부정방정식 문제에서 특징이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제에다 밑줄을 쳐주세요. 부정방정식 문제는 항상 x, y가 정수 혹은 자연수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유리수라는 말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x, y가 정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즉 정수에다가 1을 더하면 정수 y 더하기 1도 y에다 1 더하면 정수. 그래서 어떤 두 개의 정수를 곱해서 2가 되는 경우의 수를 다 나열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 1, 2,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래서 4가지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각각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x, y 값을 구하고 이 x, y 값을 다 구한 거를 좌표평면에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좌표평면에 표현을 해서 혹은 이제 좌표평면에서 그 사각형의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찾아서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시 요거 하진이 같은 경우는 요거 좌표평면 그려가지고 직사각형 넓이 구했나요? 좋습니다.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거고 여러분 우리 제가 어떤 도형의 좌표를 알 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나 말씀드리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선식, 신발끈, 그치? 그래서 지금 요거 한번 지금 이제 각각 구해보세요. 주영이 한번 구해봐요. 하진이는 저하고 점점 똑같이 나와서 비교해볼게요. 네. 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아. 좋아요. 혹시 안 추우면 저 조금 에어컨 살짝만 틀어도 될까요? 제가 더워가지고. 주영이 잘 듣고 있으니까. 그냥 요거 푸는 겁니다. x 더하기 1이 1이 되는 거. 그럼 x가 0. y 더하기 1이 2가 되는 거. y가 1. 그러면 얘는 0, 1 끄고 구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 중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있나요? 그러면은 지금 요것들을 각각 구하면은 아마 이제 주영이 열심히 구해보고 있을 테니까 구해서 이 값들이 그대로 나오는지 한 번만 확인을 해주세요.
계산 직접 할 수 있을 테니까 제가 따로 그냥 시간 더 안 드리고 한번 여기서 더 나가 볼게요. 결국에는 이러한 점의 좌표를 알 때 우리는 점의 좌표를 알기만 하면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가장 막강한 방법을, 즉 신발끈 방법을 배웠어요. 사선식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살짝 이제 덜 알려드린 게 있는데, 사선식은 삼각형하고 사각형이 적용된다까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선식은요 다각형, 그러니까 N각형에도 다 적용이 돼요. 다만 N각형, 그때 사각형 이 사선식 쓸 때 제가 여기서도 먼저 쓸 텐데, 사각형 사선식을 쓸 때에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요, 이런 좌표를 다 구했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는 먼저 2분의 1의 절대값을 쓰고요, 이 절대값에서 여기 있는 이 해당하는 점의 좌표들을 순서대로 써줘야 돼요. 즉 사각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도형을 그리겠죠. 그러면 그때 A, B, C, D 즉 반시계 방향, 이 반시계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써주셔야 돼요. 한번 써볼게요. 0, 1 위에는 X좌표, 아래는 Y좌표, 그리고 여기가 A, 그 다음에는 B면 1, 0,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지막으로 D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내가 처음 쓴 점까지 한 번 마지막에 또 써줘야지만 사선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반시계 방향으로 썼죠.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 시계 방향으로 쓰고 싶은 분들은 시계 방향으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선생님 전 A부터 안 쓰고 전 D부터 쓰고 싶은데요? 상관없어요. 다만 지켜야 될 건 뭐냐면은 반시계 방향이면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이면 시계 방향, 이 순서를 그대로 유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데, 제가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할 때에는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숫자를 이어서 만나는 아이들끼리는 곱한 다음에 부호를 플러스로 잡고요, 왼쪽 아래로 만나는 아이들은 곱해서 부호를 마이너스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의 절대값, 자 0, 마이너스 3, 플러스 4, 마이너스 3, 여기는 앞에 플러스, 그 다음에 왼쪽 아래 할게요.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9, 끝.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계산해서 마지막에 절대값, 우리 2분의 1까지 한다. 그러면 2분의 1에 계산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10,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0을 빼면 마이너스 12가 되고, 결국엔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답은 6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점좌표 한번 쭉 보시면은, 이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이제 친절하게 직사각형, 그냥 사각형이구나, 친절하지 않잖아. 자, 여기 문제에서 사각형이라고 줬기 때문에 아마 점좌표 저거 찍어보면요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거야. 그치? 아마 기울어져 있을 거란 말이야. 이 기울어진 상태에서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큰 뭔가 사각형을 하나 그은 다음에 각각의 사각형들을 빼줘야 되겠지, 바깥쪽 삼각형들. 그런 것을 하지 말자. 그냥 신발끈 이론으로 하면은 조금 더 편하다. 그 다음에 덧붙여서 설명하자면 N각형도 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도형이 사각형이 아니라 오각형도 되고 육각형도 되고 칠각형도 되는데, 항상 주의할 거는 첫 번째 사선식의 처음과 끝을 항상 같은 점으로 쓴다. 처음과 끝을 같은 점으로 쓴다. 두 번째, 시계 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을 지킨다. 그 순서를 지킨다. 어떤 방향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네. 혹시 저
적고 있는 분 있습니까? 자, 네. 일단 이 두 문제까지 했을 때 여러분들 표정을 봤을 때 혹시 이 문제 다 푸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좀 떨떠름한 느낌이긴 한데 시간을 들이고 풀이를 할 거야? 아니면 몇 문제 모르는 주요 문제만 이렇게 좀 진행하는 게 더 나을까요? 만약에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원래 계획한 대로 다 풀게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그림이 이제 친절하게 주어져 있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A, B, C에서 이제 그 각각의 그 A가 B, A랑 B까지 4km 떨어져 있고 A가 C까지 오른쪽으로 1km, 위쪽으로 1km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류 창고는 A, B, C와 같은 거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여러분들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약간 고등학교 수학에 이제 좀 들어가게 되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 좋냐면요, 어떠한 내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상황을 좌표 평면을 대입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도 아주 재밌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좌표 평면을 대입을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좌표 평면 솔직히 어떻게든 대입해도 상관없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어떠한 점을 원점으로 잡으면 조금 더 계산이 편할까? 그것만 고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원점을 잡을 수 있는 후보는 크게 세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A를 원점으로 잡냐, B를 원점으로 잡냐, C를 원점으로 잡냐. 그치? 이 중에서 우리들이 제가 조금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A를 원점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원점이 A가 되고요. B의 좌표는 지금 왼쪽에 가 있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4,0에 가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C는 1,2에 해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물류창고가 A, B, C와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 물류창고의 좌표를 X, Y라고 한다라면은 지금 그 물류창고의 좌표를 라지 X라고 했을 때 라지 XA 그리고 라지 XB 라지 XC 요거의 길이가 모두 똑같다라고 식을 세우기만 하면 되겠죠. 그치 주영아?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잖아. 그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죠? 기본적인 이론은 뭐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치?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렇게도 식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지 xy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라지 xb는 루트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라지 xc는 루트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 얘네 세 개가 모두 똑같은 상황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보면 x하고 y에 대한 2차식 그리고 거기에 루트까지 들어가 있어서 되게 식이 조금 괴로워 보이지만 그렇게까지 어려운 식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루트는 다 바뀔 수 있죠. 다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더하기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쭉 식을 써내려간 다음에 실제로 모든 면에 x제곱이랑 y제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면에 x제곱이랑 y제곱을 빼고 계산하면은 x와 y에 대한 1차식이 됩니다. 즉 1차식의 연립방정식이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지금 제가 추천하는 가장 좋은 연립방정식은 빨강색 첫 번째 그리고 파란색 두 번째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x 값이 뭐가 나오냐면요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y 값은요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까지는 조금 편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필요하신 분들 정리해 주시고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해주시고 넘어가 주세요. 네. 혹시 그 하진이는 틀린 문제 있어요? 못 보여가지고. 아, 답을 풀었었어? 틀린 것에 답을 풀었다는 얘기죠? 하진이가 봤을 때 문제 난이도는 어땠어요? 몇 개는 쉬웠는데 몇 개는 생각해봐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는요, 지금 이제 A라고 B의 좌표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1대 1 마이너스, 1대 1 마이너스 T거든요. T대 1 마이너스 T네. T대 1 마이너스 T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1사분면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내분하는 점의 좌표 공식 잘 기억나십니까?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신다면 실제로 그 비례식을 써서 한번 계속 유도해 보십시오. 자, 내분하는 점의 좌표에 대한 그런 공식이 만약에 잘 기억이 난다고 한다면은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C라고 했을 때 그때 바로 C의 X좌표, Y좌표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내분하는 비율의 합이 분모에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T에다가 1-T를 더하니까 분모는 1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지금 A, B가 T 대 1-T니까 이 1-T는 A랑 곱하고요. B는 T랑 곱하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에 1-T 더하기 6T. 얘가 내분하는 점의 X좌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얘랑 똑같은 원리로 Y좌표도 결국엔 빨리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근데 얘가 제1사분면에 있어야 되네. 그러면 얘도 0보다 커야 되고 얘도 0보다 커야 되겠네. 그럼 각각을 범위를 만족하는 t의 범위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찾아보면은 이제 각 정답이 2번이 나올 거예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니까. 이렇게 해서 4번도 넘어가 볼게요. 혹시 어떤 거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막히거나 아니면 저거 선생님이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 하다못해 계산이라도 선생님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 그냥 바로 말씀하십시오. 5번 가보겠습니다. 5번은 문제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요. 원점을 꼭지점으로 갖는 y는 a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존재하고요. 여기에 있는 최고 차이의 개수는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나온 것처럼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y는 2분의 1 x 더하기 1의 1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PQ의 중점 M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말을 H라 하자. 그럼 성분 MH 길이가 1일 때 PQ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PQ는요, 이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근이 되겠죠. 그래서 PQ는 AX제곱은
2분의 1 x 더하기 1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근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m은 얘가 첫 번째고요. m의 좌표는 PQ의 중점이 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m의 좌표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즉 HM의 길이가 1이니까 m의 x좌표는 1이에요. 그리고 이 m은 y는 2분의 1x 더하기 1이라는 직선 위에 존재하죠. 그래서 얘의 y좌표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분의 3을 만족하는데 얘가 뭐라고? PQ의 중점.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성분 PQ를 구하기 위해서는 P의 좌표와 Q의 좌표만 구하면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일단 먼저 이 2차식을 조금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m의 x좌표를 조금 한번 봐볼게요. 자, PQ가 이제 중점이니까 예를 들어서 P를 P, 2분의 P 더하기 1 그리고 Q를 Q, 2분의 P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y좌표를 쓸 수 있는 거는 얘네들이 그 2분의 1x 더하기 1이라는 직선이 있기 때문에 쓴 거예요, 바로.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m의 중점의 좌표를 잘 한번 보시면요. 자, 이 m의 값은 2분의 P 더하기 Q, 2분의 P 더하기 Q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얘 값이 1이래. 근데 P하고 Q는 다시 말해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다. 그러면 우리가 P 더하기 Q, 즉 두 근의 합이 2라는 거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즉 여기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는 두 근의 합이 2다.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적용하면 두 근의 합은 2a분의 1이기 때문에 얘가 2분 되고요. a는 그래서 4분의 1이 된다 라는 거를 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a를 4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여기다가 결국 대입하게 되면은 이 2차 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p하고 q의 값을 각각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p하고 q의 값을 각각 구해내서 결국에는 이 성분 pk의 길이를 직접 구해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 a 값을 집어넣으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요. 그런데 얘가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되는 꼴은 아니에요.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되는 꼴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P하고 Q를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계산을 조금 해보시면요. 어쨌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P 마이너스 Q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P 마이너스 2분의 1 Q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지. 왜냐면은 플러스 1 플러스 1 같이 빠지니까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결국 여기서 구해야 되는 거는 2분의 1도 바깥으로 빼내서 4분의 1로 되면은 2분의 루트 5의 루트 P 마이너스 Q의 제곱이고요. 얘는 절대값, 루트를 벗기면 절대값 P 마이너스 Q지. 자, P 마이너스 Q. P하고 Q는 뭐라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그러면 두 근의 뭐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차이. 우리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차이 구하는 거 프레임워크 1 할 때 기억나십니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이는 a분의 절대값 루트 b였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2분의 루트가 아니죠. 절대값 t. 이렇게 됐죠.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결국 근해 공식이에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그러면은 여기 똑같은 거 사라지고 똑같은 부호가 다른 것이 빼기가 되니까 얘가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됐다. 근데 제가 처음 쓴 게 맞았네요. 그래서 a분의 절대값 루트 d가 된다. 절대값을 붙이는 이유는 제가 임의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그냥 임의로 뺐죠. 근데 두 근의 차이가 그냥 막 계산하다 보면은 뭐가 마이너스고 뭐가 플러스가 올지 그걸 모를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그냥 절대값을 바깥쪽에 붙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P 빼기 Q를 직접 근해 공식을 각각 이용해서 P 따로 Q 따로 구하지 않고 그냥 얘를 이용해서 그대로 대입하면 된다. 그러면은 P하고 Q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 P에서 Q를 빼면은 얘가 루트 20이 나올 거예요. 제 계산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프레임워크하는 블루프린트 공통수학이 프레임워크에서 프레임워크 1에서 배운 거를 그대로 좀 최대한 활용하는 거를 많이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요것도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문제에서 이제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 거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A, B, C의 좌표가 먼저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먼저 첫 번째로는 AC하고 AD가 서로 같게 이 길이가 서로 같게 D점을 하나 찍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DC랑 평행한 선을 A에서부터 그어서 하나 이제 A부터 그어서 선 하나를 만들고 그리고 BC의 선을 연장해서 쭉 이 평행한 선과 연장한 선의 교점을 P라고 적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이 문제를 봤을 때 먼저 내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조건들 중에 구할 수 있는 길이나 아니면 점의 좌표부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구해내는 게 바로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우리는 결국에는 A, B, C의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는 거는 뭘 구할 수 있을까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AC의 길이는 결국엔 지금 이제 0,3, 3,0이라고 한다면은 얘의 길이는 5가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 얘가 왜 갑자기 5가 바로 나오죠? 피타고라스의 수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0,3, 4,0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AC의 길이를 구하고 그러면 우리는 AD의 길이도 5라고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그 다음에 전에 주어져 있는 요걸 써보면은 BC의 길이는 이제 피타고라 정리에 의해서 9루트가 나오게 되고요. AB의 길이는 13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의 길이가 8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때 그 결국에 구할 수 있는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구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 P의 그 좌표를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자, P의 좌표를 구한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은 AP의 길이를 구한다는 얘기랑 똑같죠. 혹은 PC나 PB의 길이를 구한다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P의 좌표를 구한다는 얘기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냐면요. 아, PA의 길이를 구하거나 혹은 PC 또는 PB의 길이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도형에 내가 구할 수 있는 길이들을 구하는 건데, 지금 이 도형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결국에는 CD와 AP가 서로 평행하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닮은 삼각형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삼각형들은 제가 말씀드려보자면 삼각형 CDB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PAB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AA 닮음으로 각 B가 똑같고 평행한 선들에 대한 동의각이 같기 때문에 AA 닮음이 돼요. 그러면 우리 AA 닮음을 이용해서 자, 여기 칠판 한번 보세요. 내가 뭐 하면 된다고? PA나 PC 또는 PB.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식으로 PA, AP 혹은 AP 대 그리고 CD는 결국에는 전체 AB 대 BD랑 똑같다라고 식을 세워서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CD의 길이는 잠깐만, CD의 길이 못 구하는구나. 여기서 쓸 수 있는 거는 AB 대 BC 대 AP는 못 구하겠다. 오케이, CD 길이를 모르니까. 그래서 요거를 뭐로 할 거냐면요. 우리가 CB의 길이는 나니까 CB의 길이를 아니까 그거랑 닮은 위치에 있는 BP의 길이를 구하는 걸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BC의 길이는 9루트 2, AB의 길이는 여기서 13, BD의 길이는 8. 그래서 요거는 BP 대 9루트 2는 13 대 8.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BP의 길이를 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결국에 선생님, 이거 BP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 하게 되는 방법은 뭘까요? 그러면은 BP의 길이를 예를 들어서 BP의 길이가 뭐 예를 들어서 15로 나왔다, 아니면 뭐 20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럼 루트 X에서 뭐 여기 플러스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길이에 대한 식을 세워서 얘가 거리가 2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는 건가는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자, 길이를 구했잖아. 만약에 BP 길이에요. 제가 바로 BP 길이 구한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BP 길이는 뭐가 나왔냐면요. BP 길이 내가 어디다 있네. 미안합니다. 그냥 여기서 이제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BP 길이를 구할 수는 있긴 한데 지금 여기서 BP 길이가 여기 길이가 지금 13 대 8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전체 요만큼이 13이라고 한다면은 BC 길이는 요만큼은 8에 해당하는 거예요. 즉 저 P라는 점은 성분 BC를 몇 대 몇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BC라는 선만 보세요. BC. 여기 B, 여기 C, 그리고 바깥쪽에 P가 있어요. 근데 요만큼이 13이고 요만큼이 8이에요. 그러면 P라는 점은 BC를 13 대 5로 외분하는 점이죠. 그래서 외분점 찾기로 바로 P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요거를 여기 13 대 5로 외분하는 점이구나. 그래서 점 P는
BC를 13대 5로 외분하는 점.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분하는 식의 공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외분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 P는 내분하는 점의 그 공식과는 조금 차이가 존재하죠. 먼저 외분하는 비율의 차이만큼 분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 8은 이제 지금은 살짝 의미가 없으니까 얘 지워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 얘가 4,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외분하는 비율에다가 이 외분하는 비율을 어떤 식으로 곱하냐? 이렇게 대각으로 곱한다. 그래서 52 빼기 20 컴마 13 빼기 5분의 0 빼기 마이너스 40. 얘가 P의 x좌표와 y좌표로 외분점이라는 그 공식을 통해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문제 한 문제만 더 풀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의 세변 AB, BC, C에서 변 AB를 1대로 내분하는 점유좌표 이렇게 주어져 있네. 자, 이런 식으로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 대한 좌표가 주어진 것은 아니고요. 각각의 변들을 다르게 내분하는 점에 대한 좌표들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삼각형의 이제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거에 대한 방법 혹시 기억나세요? 어떻게 했었죠? x좌표 다 더하고 그치. 그래서 x좌표 다 더하고 3분 나누고 y좌표 다 더하고 3분 나누고. 그래서 이 문제는 너희는 삼각형 세 꼭지점 내가 안 줬는데 어떻게 할래?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다르게 주어져 있는 내분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저 세 꼭지점들에 대한 좌표의 식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지금 A, B, C 그리고 여기는 제가 임의로 D, E, F라고 순서대로 쓸게요. 점 D 같은 경우에는 A, B의 1대1 내분점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냐면요. 1대1 내분점이니까 3분의 x2 더하기 2x1 콤마 3분의 y2 더하기 2y1 얘가 각각 10,8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내분점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식 세우는 거예요. 조영아. 자, 그러면은 2는 한번 보면은 결국에는 4분의 3 x2 더하기 y2 4분의 y2다 미안하다 x3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3y2 더하기 y3 얘가 5, 마이너스 3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f 같은 경우에는요 5분의 2x1 더하기 3x3 5분의 2y1 더하기 3y3 얘가 2, 12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식을 깔끔하게 정리해보면은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요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2x1 더하기 x2는 30 그 다음에 3x2 더하기 x3는 20 그리고 2x1 더하기 3x3는 10 y는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해보세요. 자, x에 대한 것만 식을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를 통해서 모르는 문자 3개, 식 3개 그러면은 x1, x2, x3를 각각 구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싶지만 우리 무게중심도 구하는 거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게중심의 좌표는 각각에 있는 모든 좌표들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3하면 되는 거잖아. 다시 말해서 x에 대해서는요 x1, x2, x3 값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시면요 자 얘하고 한번 더 해볼게요. 더 해보면은 얘는 x1은 일단 4개 x2 4개 x3 4개 그래서 얘 x1, x2, x3 다 안 구하고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x1, x2, x3는 15 즉 얘를 3으로 나누면 무게중심의 x좌표는 5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y좌표를 구하신 다음에 저한테 보여주셔서 쉬시면 되겠습니다. 하셨습니까? 네. 저한테 10도 보여주십시오. 저도 어디가 좋은지 알아요. 혹시 연습장 있어요? 연습장에다가 아니면 빈 공간에다가 저기 제가 적어놓은 식 이용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세 가지 식에 대한 y1, y2, y3에 대한 식을 구해주시고 그거를 무게중심의 y좌표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보여주십시오. 저는 한 개씩 다 내가지고 그때 y가 마이너스 5분의 36이나 5분의 48이나 5분의 78이어가지고 다 더해갖고 3으로 나눴을 때 6 나와가지고 고생이 많았군요. 네. 하지만 저렇게 풀면 조금 더 편하다라는 것만 이번에 잘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것도 잘했습니다. 네, 쉬셔도 좋아요. 지영이가 오늘 빨리 보여주고 싶으십시오.